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0월 연방 재정 수지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다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 즉 재정 절벽 이슈가 현재 가열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13 회계년도의 첫 번째 달인 10월 재정 수지 역시 일단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을 지우기는 어려운 수준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0월 재정 수지는 $1,200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월에 1,400억 달러 적자보다는 개선된 수치지만 당초 예상했던 $1,130억 적자를 크게 좀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2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지난 9월에 미국의 재정 수지가 지난 2008년 4월 이후 최대 흑자 규모인 $75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다시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인데요. 회계년도별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2009 회계년도에 1조 4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2012 회계년도에 약 1조 900억 달러 정도 규모를 기록하는 등 점진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기간 내내 4년간 1조 달러를 상회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재정 수지가 악화된 배경을 정리를 해보면 대략 4가지 정도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부시 행정부 이래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득과 자본이득 세율이라든지 배당 소득세율, 상속세 등을 인하를 했고요. 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감세 조치가 미국의 재정 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진행된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세 조치를 연장해왔다는 점도 세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미국 재정 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방비 지출의 급증 등 이런 세출 요인들이 증가한 점도 재정 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02년에 3,400억 달러 정도에 달했던 국방비 지출은 작년에 6,900억 달러 정도로서 2002년에 비해서 99%나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로 의료보험 등에서의 그런 또 세출 요인을 재정 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가장 큰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부분이 2011년도 말 기준으로 2002년 대비해서 대략 95%나 급증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의 비용 지출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미국 재정 지출의 악화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재정 수지 중에서도 메디케어 부분에서의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좀 부정적인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수지 이 적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현재 크게 악화돼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지난 4년간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올해 말로 경기 부양책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통제법에 따라서 2022년까지 자동적으로 국방비와 또 비국방비 부분에서 각각 절반씩인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재정 건전화 추진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이후에는 재정 절벽의 현실화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 감축에 따른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절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치권에서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빠르게 합의한다면은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9월에 단행된 3차 영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미국 경제를 부양함에 있어서 재정적 정책 측면에서의 한계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측면 또 실물 경기에 있어서 상당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계속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재정절벽 이슈가 가열되고 있고 또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보류를 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작년 8월 S&P와 더불어서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는 페텔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충분한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해서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하더라도 그동안 미국 경제를 상당 부분 지지해왔던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일정 부분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계의 소비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미국 경제 성장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은 V자형과 같은 아주 강한 그런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분명히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1880대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우려가 많이 작용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 매도세로 보였네요. 일단 코스피 1900포인트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지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라든지 또 미국 재정 절벽 이슈 등 이런 통제 불가능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이어졌고요. 국내 기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1900포인트 선 아래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반발 매수의 이입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어제 국내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연기금은 꾸준히 주식을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좀 더 무게를 둔 전략 필요해 보이겠지만 일단 연기금이 매수하고 또 4분기 실적 전망이 꾸준히 개선되는 업종 정도로 해서 좀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B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